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 다시곰의 디자이너 이승주라고 합니다. 저는 다시곰을 통해 한국 전통이 지속 가능하기를, 그리고 패셔너블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버려진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고 다시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시안버스의 나혜린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여기 지금 원단 쓰레기가 야근하고 나니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뭐 소품 같은 거 만들어 볼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주워요. 쓰레기가 매일 이 정도 되나요? 사실 이건 되게 적은 거고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지금은 조금 덜 쌓인 것 같아요. 어떤 쓰레기인가요? 얘네는 다 지금 요 근처에 있는 창신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봉제에 관련된 원단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관련된 쓰레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모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원단들을 디자이너님께서 수거해 가시지 않으시면 여기 남은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쓰레기차를 쫓아간 적이 있거든요. 매립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원단을 가지러? 저 같은 이상한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처에 사무실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그쪽 구경을 시켜주세요. 갑시다. 네. 왜 쓰레기로 옷을 만들기 시작하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의류를 만들면서 쓰레기를 되게 많이 만드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드니까 그 버려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재질인데 내가 뭐 가위질을 잘못해서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선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거는 더러운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누군가 만들고 남은 부자재인데 분명히 좋은 재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매번 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신 거예요? 2017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이제 3년 꽉 채운 것 같아요. 네. 다시곰은 어떤 걸 만드는 브랜드인가요? 네, 다시곰은 좀 지속가능 패션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뭔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이란 말 안에는 지금 친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업사이클링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재료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전통적인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패션으로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선 지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험이 많으신가요? 북미에서 합쳐서 지낸 시간이 한 15, 16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서 유럽 쪽에서 지낸 시간이 한 2년 정도 되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쪽에서 지낸 시간이 한 1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로 넘어갔을 땐 제가 NGO 활동가로서 빈민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못해도 한 40%에서 45%가 다들 전통 의상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칸가라는 의상에 대해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의상을 어떻게 저렇게 입지? 근데 다들 너무 편안하게 입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그 전통이란 키워드가 당연한 거였고 그냥 녹아 있더라고요, 삶 속에. 근데 거기서 느꼈던 어떤 울림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는 막상 나는 한복도 없네?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처음엔 취미로 시작을 했던 게 이렇게 아름아름 브랜드가 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연히 한복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원단도 사고 그리고선 기념품 살 때 저는 그 나라 옷을 샀거든요. 그러다 한국에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단 만들어 볼까? 네이버, 구글 이렇게 찾고서는 거기다 한복 이렇게 쳤더니 나온 데가 광장시장이었고 광장시장에 갔더니 이제 바느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서 물어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옷 만드는 걸 배웠고 또 의외로 좋게 받아들여져서 옷이 한 벌, 두 벌 팔려가지고 한 40벌, 50벌 정도 팔리고 나서는 이거를 내가 업으로 해도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성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되는 그런 청년 창업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1년 정도 그런 식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2017년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이 의상과 나를 많이 알려서 매출을 올릴까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시는 거에 비해서 다시공 대표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문화와 콘텐츠에 딱 접목을 시키셔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되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뭐 한국의 가치라든지 의상에 대한 그 기준을 상상한 대로 다 풀어내고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패션이라는 것과 영상, 사진 같은 이런 미디어 자료를 같이 활용을 해서 되게 사람들이 쉽고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패스트 패션 산업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첫째 아니면 두 번째로 가장 뭐랄까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패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패스트 패션은 그거를 이제 요인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패션이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 빨리 뭔가를 많이 만들고 그걸 빨리 팔고 남는 게 어떻게 되든 간에 다음 걸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재고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 순환이 건강한 순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버려지는 건 다 매립이 되고 아무래도 빨리 만들려다 보니까 좀 더 싼 재료를 찾아야만 하고 그 싼 재료가 사실 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을 괴롭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임금을 봉제 공장에다가 제대로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서는 원단을 쓸 때나 아니면 잉크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분명히 덜 좋은 걸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비순환적인 구조가 저는 지금 현재 패스트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다 모든 걸 다 지금 패스트 패션에서 빠져나오진 못했지만 뭔가 오가닉 라인을 만든다든가 친환경 라인 아니면 재생섬유에서 좀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든 그런 섬유 원사를 사용해서 만드는 그런 옷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적어도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걸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네네. 함께 콜라보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진짜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정말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막 공연을 보러 가고, 막 진짜 찐팬으로 가가지고 막 이날치 그 LP도 사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지원 사업이 하나 나온 걸 보게 되었는데, 한류적인 것을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전통 분야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잖아? 신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걸 좀 신청하게 되었는데, 또 덜컥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되어가지고는 그분들과 이제 연락을 해서 그런 작업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함께 협업한 작품이 왜 좋으셨어요? 일단은 그분들이 가져가는 그 색채가 전 되게 좋았어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현대적인 무용을 하는데 춤을 다 이제 짜는 안무가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누니까 그분이 하실 때 말하는 게 자기는 그 몸의 어떤 동작으로 모든 걸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글라스 낀다든가 모자를 쓴다든가 뭐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져가는 색과 너무 잘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일단 원래부터 색동을 좀 좋아하시는 브랜드였는데 저 또한 색동을 쓰고 이런 것들이 잘 맞더라고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내가 담아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내 나름대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있어 디자이너님께서는 어떤 브랜드, 어떤 디자이너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저 브랜드는 너무 독특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걸 만드는 그런 브랜드면 좋겠거든요. 여긴 진짜로 스토리가 있어서 독특해서 사고 싶은 브랜드면 좋겠고 아껴지면 좋겠어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좀 디자이너라기보단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좀 멋있는 할머니를 늙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떤 공유하고 싶은 것들, 제가 공부한 것들, 저는 제가 70이든 80이든 돼가지고선도 어린 친구들하고도 공유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멋진 할머니로 늙는 거, 그리고 그게 디자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형태로 사람들과 이제 공유하는 것, 그거 자체를 좀 즐기는 디자이너로 각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